끊어두고 오늘 해외 축구 5경기 준비했고요. 5경기 있는 거 일단 다 가져왔고, 부르키나파소 대 에티오피아 먼저 갈게요. 요 경기는 사실 일단은 오늘 열리는 이 두 개 매치 있잖아요. 같은 조에 속해 있거든요. 카메룬은 뭐 거의 지금 확정됐고, 뭐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가 이제 조 2위 자리를 놓고 이제 16강 경쟁을 할 텐데, 사실 카보베르가 카메룬 상대로 승리하기는 어렵다고 이것도 동시간대 펼쳐져요. 어쨌든 그리고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 상대로 승리를 또 안 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떠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카보베르가 승리를 따낼 확률이 상당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양 팀의 경기 결과를 보고 좀 이렇게 경기 운영을 할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에티오파 같은 경우가 올 시즌이래. 이 대회에서 사실상 상당한 약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르키나 쪽을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경기에 뭐 하산의 반대가 좀 돌아와가지고 결승골을 좀 넣었던 점도 있고, 카보베르 상대로 베르트랑 트라오레라는 이제 아스톤빌라의 공격 자원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부르키나가 잡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언더 쪽의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 왜냐면 크게 무리하지 않는 확률이 높아요. 한 점 차로 뭐 이기고 있다 하거나 아니면 혹시나 무승부가 되고 있다고 해도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무리하지 않을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또 언더 쪽에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동시간대에 열리는 경기는 그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경기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급변하기 때문에 마냥 뭐 쉽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카보베르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요. 오늘 경기도 제가 알기로 이거 감독이 오늘 경기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카메론 홈이잖아요. 또 심판 판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홈 판정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뭐 좀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요렇게 봅니다. 찍는다면 요렇게 찍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햄무 정도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네이션스도 근데 슬슬 좀 뭔가 터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도 뭐 알제리 터지고 코트디부아르 터지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두 번째 경기 카보베르 대 카메룬인데, 그거는 라인업적으로 카메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거의 이거 뭐 무만캐면 1위 확정이에요. 거의 뭐 진출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또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어 카메룬에서 열리는 대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보통 요 정도 사이즈면은 대충 멤버 채워놓고 잠그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하게 그냥 가서 그냥 언더나고 끝나는, 승패 결과 상관없이 무 언더 뭐 요런 식의 경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카메룬이 어쨌든 간에 홈 경기다 보니까 주전들 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라인업 쪽으로 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도 언더 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승패는 요거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좀 글쎄요. 카보베로가 역배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카보베로도 상황이 많이 안 좋거든요. 코로나 관련해서 좀 타격도 있고 감독도 좀 빠질 가능성이 있고, 뭐 무승부 찍어볼 만도 해 보이고, 아니면 뭐 햄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바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경기 찍을 때는 오바를 찍는 게 아니긴 해요. 왜냐면 경기의 의미가 좀 퇴색되고, 이게 또 아프리카 경기잖아요. 아프리카 팀들끼리 매치업이다 보니까 어, 뭐랄까 그 전형적인 아프리카 경기 있잖아요. 지루하고 좀 뭔가 그런 식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다만 이제 이번에 카메룬에서 열리는 대회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뭐 언더가 엄청 좋아 보이거나 그런 면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크게 분석이 안 됩니다. 라인업적으로도 해외 쪽에서도 예측이 없어요. 특별하게 카메룬이 뭐 벤치 로테이션을 크게 돌린다 뭐 이런 예측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래도 홈 경기이기 때문에 주전 라인업 내보내는 이런 쪽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예측하기 좀 어려운 뭐 그런 경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프랭까진 모르겠어요. 저 카보베르가 이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카보베르가 이길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무는 찍어볼 만하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무나 뭐 햄무나 뭐 그런 쪽에 는 좀 배팅해볼 만한 그래도 가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해배도 어쨌거나 큰 변동은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고, 남은 이제 세 경기를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볼 텐데, 미리 오신 분들은 이제 제 생각을 어느 정도 들으셨겠지만 요즘 전체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그냥 경기 분석하기가 좀 빡셉니다. 어려운 경기들이 많아요. 분석이 쉽지 않거나,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분석 7대3 이렇게 나오잖아요. 표는 없어요. 제가 안 팝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 결과가 나오면은 여기를 보겠죠. 근데 요즘 이런 경기들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를 내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거의 뭐 5.5대 4.5 분석을 해서 요 정도 사이즈면 찍는 수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해축이 가뜩이나 더 터지기도 하는데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요 경기를 시작으로 세리에 이제 남은 3경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C 밀란 대 이제 스페치아의 대결인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1.2배당의 메리트는 없어요. 이게 AC 밀란이 사실 풀 전력으로 나와도 요 정도 배당을 받을 경기거든요. 스페치아 상대로. 뭐 요거 내지 한 1.1 중후반대. 뭐 사실 어차피 똥배는 똑같은데 1.2배당의 메리트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AC 밀란도 가장 큰 손실 같은 경우엔 토날리 캐시에가 없어요. 여기 이제 그나마 좀 미드필더 쪽에 베나세르도 빠져있고, 여기에 추가로 뭐 로마그놀리나 뭐 서브 자원 이제 펠레그리, 토모리도 오늘 좀 못 뛰는 걸로 보이고, 발로뚜레도 이제 차출.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수비 쪽의 공백 같은 경우는 지금 AC 밀란이 충분히 잘 메꾸고 있어요. 뭐 테오 에르난데스는 뭐 확실하게 올 시즌에 엄청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 뭐 넘어가고, 공백도 아니고 그냥 그거고. 중앙 쪽 같은 경우도 칼룰루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이드 쪽에 가비아 이런 애들이 충분히 지금, 뭐 칼라브리아 이런 애들이 지금 최근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잘 메꿔주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토날리 캐시아가 동시에 빠졌을 때가 어떻게 되냐인데, 어쨌든 토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선에서 뛰기는 하지만 AC 밀란의 이제 빌드업의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빠졌을 때 중앙에서의 전개가 어떨 것이냐가 문제인데, 상대가 스페치아예요. 상대가 하필이면은 이게 조금 더 강한 팀을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사실 무승부를 찍거나 반대 프렌을 충분히 찍어볼 만한 상황인데, 상대가 스페치아여가지고 요 라인이 안 나오면은 요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거의 요렇게 나올 거예요. 바카요코랑 크루니치 요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바카요코는 어쨌든 간에 좀 수비적으로 좀 더 해줄 수 있는 선수고, 뭐 크루니치가 그나마 좀 전개를 해줄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요렇다고 스페치아 반대로 보기 좀 빡센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은 질라탄이나 앞선에 뭐 브라임 디아스, 아니면은 살레마이커스, 그리고 레앙, 뭐 레비치, 뭐 지루 다 있어요. 공격은 풀입니다. 풀. 빠진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선에서의 앞으로의 볼 배급이 기존 자원들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데, 전방은 완전하게 살아있는 지금 AC 밀란이고 상대가 스페치아이기 때문에 이게 볼 배급이 삼선에서 최전방으로 좀 그렇게까지 잘 투입 안 될 가능성도 좀 적을 뿐더러, 혹시나 투입이 잘 안 되더라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AC 밀란 승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금액을 올린다면 당연히 AC 밀란 승을 보는 게 맞는데, 소액으로 스페치아 쪽을 건드려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볼 만한 관점의 차이예요. 중앙이 좀 비었기 때문에 스페치아가 뭐 지난 나폴리 원정에서도 이겼고, 제노아 원정에서도 무실점으로 좀 승리를 따냈고, 최근에 그래도 흐름 자체가 조금 그래도 와 있는 상황에서 이 삼선에서의 공백에 AC 밀란이 있고, 어떻게 뭐 무나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스페치아가 더군다나 연장까지 치렀고, 지난 제노와의 이제 컵 대회 경기에서 물론 그때 로테이션 좀 많이 돌아갔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소액으로 찍어볼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금액을 좀 높이거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래도 AC 밀란이 잡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기면 어쨌든 간에 그리고 1위 자리가 바뀌어요. 물론 밀란이 한 경기를 더 치르고 1위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1위 자리가 바뀌는 거 맞죠? 다시 한번 볼게요. 승점 차이가 제가 기억했을 때 2점 차이였는데 네. 이거 이기면 또 바뀝니다. 잠깐 동안 AC 밀란이 1위 자리 갈 수도 있고 그래도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번 굳이 보면 언더 봅니다. 굳이 보면 언더 봐요. 굳이 보면 언더 봅니다. 1대0 내지 2대0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스페차 같은 경우 이제 콜리가 차출로 빠졌는데 나머지는 거의 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밀란이 조금은 전개면에서 조금 답답한 흐름으로 갈 수는 있겠으나 스페차 정도는 잡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배당적인 메리트는 없는 경기다. 딱 요 정도로 이제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기 볼로냐 대 나폴리인데 이 경기는 제가 이제 영상 바로 키고 몇몇 분들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예측이 안 돼요. 이 경기는 분석상으로는 어디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복귀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복귀자들도 있까 하다 보니까 그 선수들의 컨디션 여부도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뭐 빠지는 선수들 한번 보면은 볼로냐 같은 경우 이제 산탄데르 서브 공격 자원이 빠지고 오르솔리니가 좀 빠지는 부분이 아쉬워요. 사실 무사바로가 이제 네이션스 차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자원에서의 이제 볼로냐가 좀 흔들어주거나 할 만한 선수가 없어요. 뭐 아르나우토비치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좀 쉽지 않고 산조네가 복귀를 했지만 무게감이 좀 떨어지고 그나마 이제 좀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 빠지는 걸로 좀 보이고 뭐 말씀드린 바로 차출로 빠지고 은바에도 빠지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소라면은 에런 히키가 돌아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중요 자원이에요. B클럽에 제 생각에 얘는 B클럽 갈 제목이에요. 제목 자체가 상당히 어린 자원인데 사이드 쪽에서 공격이고 수비고 다 잘하는 뭐 기본적으로 뭐 윙백 뭐 수비 쪽 자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얘가 좀 복귀하는 부분이 있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큰 누수는 없는 상황이다. 뭐 거의 빠진 선수가 오르솔린이 바로 정도로만 이렇게 좀 보면 돼요. 수비 쪽 이제 수마우로도 복귀를 했고 요런 이제 볼로냐 쪽의 상황이고 나폴리 같은 경우도 일단 말씀드리면 오스피나 골키퍼가 빠져요. 그리고 인시네 이번 시즌 끝나면 이제 미국으로 거의 뭐 돈방석에 앉은 인시네도 이번 경기 빠지는 걸 보이고 우나스, 앙귀사, 뭐 쿨리발리 요런 애들이 네이션스로 이제 못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여기도 좀 다행인 점이 지엘린스키가 복귀했어요. 여기에 오시멘도 복귀한 걸로 보여서 물론 이 두 선수에 대한 컨디션에 대한 이슈는 있어요. 이 복귀해가지고 뭐 선발로 뛸 수 있는 여부나 혹시나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활약을 해줄 수 있느냐. 해외 쪽에서는 얘네 둘 다 벤치에 앉을 걸로 보는 좀 그런 쪽이 많아요. 저도 뭐 지엘린스키는 잘 모르겠는데 오시멘 같은 경우는 아마 벤치에 앉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복귀자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선에서도 파비안 루이스가 오늘 경기는 충분히 선발로 뛸 수 있는 모습이고 앞선에 메르텐스 컨디션 괜찮고 해가지고 경기는 예측이 전혀 뭐 아까 뭐 채팅창 보면은 뭐 무햄무 돌려야겠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빵크님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무햄무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저는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보고요. 무승부를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2.5점 언더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1대1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뭐 사실 뭐 2대1로 나폴리가 이겨도 아니면 1대0으로 볼로냐가 이겨도 저는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분석상으로 쉽게 결론 도출이 안 되는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묻찍고 치우거나 뭐 그런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볼로냐도 지금 홈 2연패에다가 복귀자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해가지고 무승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폴리가 분명히 그래도 뭐 전력적으로 좀 돌아오는 자원들이 있긴 한데 지난 피오렌티나전에 이제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좀 빡빡한 어려운 게임을 해 거기 대패까지 했고요.
최근에 이겼던 경기들을 보면은 시원하게 이기지도 못했어요. 삼프도리아 최근에 엄청 안 좋았거든요. 저는 그때도 뭐 나폴리가 이긴다고 보긴 했는데 1대0 상당히 좀 수비를 쉽게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볼로냐가 어쨌든 수비적 자원들도 복귀하고 좀 비비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냥 잘 살리는 팀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분석이 어려운 경기고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그냥 편하게, 오늘 경기 중에 그나마 좀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루카스 마르티네즈나 뭐 베나시, 그리고 암라벳은 차출이고 뭐 요 정도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비올라나 뭐 소틸 같은 자원들이 좀 복귀하는 걸로 보여요. 소틸이 뭐 복귀한다면 해도 공격적으로 조금 힘을 실어줄 수는 있겠고, 제노 같은 경우 수비 쪽에 뭐 에르나니, 뭐 바스케즈, 뭐 이런 선수들이 빠지고, 로벨라, 칼론 얘네도 못 나오는 걸로 보여요. 그나마 다행히 좀 이제 크리스토가 복귀인데 얘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복귀해서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블라우비치의 이적설이 좀 많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적설이라는 게 사실 하루하루 이게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여름까지 남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요. 가장 최근에 제가 흘러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블라우비치와 피오렌티나 사이가 솔직히 좋지 않거든요. 피오렌티나 입장에서 블라우비치에 좀 강압적으로 좀 이적에 대해서 좀 떠날 건 빨리 떠나라,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결정에 대한 그런 걸 좀 강압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사이가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구단과의 관계는 블라우비치가 피오렌티나한테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흘러나온 뭐 지인들 피셜 뭐 요런 거로 따지면은 블라우비치가 올 시즌에 피오렌티나 4위까지 찍고 떠나겠다, 뭐 약간 요런 피셜이 있어요. 물론 정확하지도 않고 이적 찌라시다 보니까.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도 나폴리전에 득점을 했었고, 제 생각에는 뭐 정상적으로 컨디션으로 출전할 걸로 보이고, 어쨌든 간에 뭐 영입생들도 특히나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있죠. 이콘이라든가 이제 이코네 이런 애들이 이제 오늘 경기 또 출전할 수도 있겠고, 사이드 쪽에 니콜라스 곤잘레스도 멀쩡하고, 요거는 그냥 피오렌티나 승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노 같은 경우 지금 세무체크 감독도 잘렸고, 그나마 이제 바스케스나 뭐 에르나니도 지금 출전이 힘들어 보이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큰 변수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연장까지 치렀잖아요. 그거에 대한 변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나폴리랑 이제 상당히 좀 체력전으로 이제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수는 있는데, 제노아도 마찬가지로 연장을 치렀고 AC 밀란이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잡을 사이즈로 봅니다. 요거 잡아줘야 돼요, 피오렌티나는. 감독도 없고 전력적으로도 보강도 많이 한 상황이고, 공격 쪽에 소틸도 복귀하고 큰 변수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제가 재밌는 기록을 그래도 하나 들고 왔어요. 리그 기준으로 피오렌티나 홈에서 제노아 상대로 5연무예요. 여기는 4연무잖아요. 최근 거만 들고 와서. 제가 보고서 이게 뭐지 하고 더 봤는데 5연무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리그 기준입니다. 리그 기준. 1번, 2번, 3번, 4번, 5번. 5연무 맞네요. 이런 좀 재밌는 기록이 있고, 피오렌티나 홈에서 8승 7무예요. 역대 전적까지 리그 기준으로 좀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높고, 솔직히 6연무가 나올까요? 저는 5연무도 거의 좀 못 본 것 같은데, 물론 어쨌든 피오렌티나 홈에서만 기록이긴 하지만 이런 사이즈가 좀 있다. 6연무는 제노가 이길 확률은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고요. 6연무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피오렌티나가 지난 제노 원정에서 올 시즌 맞대결 중에 첫 번째 경기는 잡았어요. 근데 피오렌티나가 제노아 상대로 리그에서 수입을 한 적은 10개 넘는 시즌 중에 딱 한 번 있었어요. 1113 시즌인가? 딱 한 번 리그에서 2번 다 잡았다. 이때 말고는 없습니다. 시즌이 거의 10개가 넘는 것 같거든요. 그 많은 시즌 중에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피오렌티나가 2번 다 잡았던 시즌은 요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이런 기록적인 부분에서는 좋지는 않은데 이길 걸로 봅니다. 솔직히 이것마저 터지면은 배팅을 못해요. 이길 걸로 봅니다. 오바는 잘 모르겠어요. 두 팀 다 연장을 치러가지고 제노아는 이거 똑같이 그냥 수비만 할 거거든요. 피오렌티나가 뚫느냐 못 뚫느냐 싸움인데 공격적으로 저는 새로 영입된 선수들도 있고 충분히 뚫을 걸로 봅니다. 기존의 자원들도 멀쩡히 있고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래서 오늘 경기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나마 이제 제일 좋아 보이는 피오렌티나도 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그냥 닥치고 승리인데 기록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을 무시할 만큼의 전력 차나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폴리 경기는 그냥 어렵고 이거는 분석을 해도 사실 어려운 경기에 분석을 하더라도 어려운 경기고 AC 밀란은 배당대회 메리트가 없고 오늘 경기 대체로 좀 이렇다. 빨리 좀 분석하기 좋은 경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 그런 경기들이 많으면은 뭐 얼마나 좋겠냐마는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경기는 보통 잘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아무래도 해축이랑 NBA랑 좀 섞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